자, 지상권, 뭐 양은 많은데 문제가 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일반 46분에서는 이제 보통 지상권에 대한 지문들을 쭉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자, 지문 정리죠. 그러니까. 자, 지상권자는 지상권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 또는 반대로 지상물 소유권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놓으면 지문이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항상 일치한다. 그럼 틀리죠? 그럴 필요는 없고. 자, 지상권 중에 이 법에서 말하는 지상권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잘 안 쓰이고, 현실에서는 이 지상권을 담보가치 하락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걸 이제 지상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러죠. 갑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면, 자, 이 저당권 설정하게 된다고 해서 이 저당권자가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계속 설정자가 사용 수익하다 보니까 얘가 저당권 설정해 놓고 여기다가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여기다 뭐 공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저당권자가 남이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상권도 같이 설정하는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그러죠. 그럼 담보 지상권은 보통 지상권과 목적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것도 지상권이니까 일반 지상권과 똑같이 보시면 돼요. 다만 일반 지상권하고, 즉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상권하고 차이점 또 잡으면 되죠. 자,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그러면 이 토지에 이렇게 저당권 설정하고 지상권 취득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조건 행사해서 건물 철거하고 토지 내놓으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은데, 자, 이 사람은 저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지상권을 취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용을 못했으니까 그만큼 지상권 침해당했으니까 손해상 해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상권이라면 사용을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했으면 그만큼 자기가 사용 못했으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만, 담보지상권은 지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차이 나고요. 또 하나 차이 나는 게, 보통 지상권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자기가 지상권에서 이 토지 사용하면서 이제 보통 지상권 같은 경우 여기다 건물 같은 걸 지었다. 이걸 지상물이라고 그러죠. 그럼 존속기간 전에 지상물이 멸실됐다고 해서 지상권이 같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요 담보지상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담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얘가 돈을 갚아버렸으면 형식상 등기부에 존속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같이 소멸돼야 되겠죠. 그건 뭐 몇 번씩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담보지상권은 채권이 소멸되면 그 지상권도 소멸이 돼요. 자, 요 두 가지가 보통 지상권과 차이 나는 것들이니까 두 가지 담보지상권 나오면 요 두 가지 좀 기억을 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3번 이제 법적인 지상권 들어가죠. 자, 법적인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물론 당사자가 약정하는데 법에서는 최단기간 제한을 두고 있죠. 자, 최단기간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하라는 얘기고, 일반 건물 소유 목적으로는 15년 이상, 공작물 소유는 5년 이상인데, 이런 법조문은 모든 지상권에 적용되지는 않고, 자, 그 토지 위에 자기의 지상물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때만 적용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땅 위에, 남의 땅 위에 자기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 짧게 잡으면 나가면서 그 건물, 공작물 다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길게 잡아줘라,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이미 그 토지 위에는 토지 소유자의 기존 건물이 있고,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죠. 그럼 이 건물을 빌려 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토지도 사용해야 되니까 지상권 설정했을 때는 이건 기존 건물을 사용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어차피 토지와 그 건물의 소유자가 다 같은 상태니까 뭐 기간을 이렇게 약정해서 막 기간 제한을 할 필요는 없죠. 지들끼리 약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용되질 않죠. 그러니까 지상권 문제 중에 존속기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문장 속에서 일단은 소유 목적으로 나왔는지 사용 목적으로 나왔는지를 보셔서, 소유 목적 나왔으면 이제 그 소유하는 목적이 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대입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사용 목적 그러면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 기존의 견고한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인데 10년 약정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용 목적이니까 견고한 건물을 하더라도 꼭 30년 이상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됐죠? 예.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간 얘기지만 정리하시고. 자, 4번은 이제 치료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지상권은 계약에 의해서 성립돼요. 그러면 계약에 의한 지상권은 치료를 반드시 약정할 필요는, 둘 필요는 없죠. 근데 치료 약정이 있으면 이제 치료를 줘야 되고, 치료 약정이 있는데 치료를 2년 이상에게 해당하는 치료 연체하게 되면은 그 일방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 그럼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땅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 땅 소유자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법정지상권은 치료를 반드시 줘야 되죠. 줘야 되는데 문제는 치료 액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치료 액수는 일방적으로 또 누가 결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치료 액수는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뭐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는, 즉 누군가 소송에서 법원은 판결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치료 액수가 결정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법정지상권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안 냈다고 해서 그게 치료 연체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법원에서 치료액이 결정이 됐어요. 치료액이 같았다가 달라져서 얘가 이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자, 지상권을 취득했지만은 치료 액수가 지금 결정이 안 돼서 협의가 되고, 얘는 많이 받으려고 그랬고 얘는 적게 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고 해서 뭐 소송해서 해가지고 자, 판결 받았는데, 그럼 판결 받을 때까지 지금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1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이 땅을 사용하면서 치료는 안 줬겠죠. 예, 그래서 판결에서 야, 그래도 연간 너는 남의 땅 사용하는데 한 300 정도는 줘라 해서 판결로 치료 액수가 결정됐다고요. 그러면 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판결이 나왔으면서도 치료를 안 주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 주는 게 1년이 지나더라는 거죠. 자,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열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에서 연간 300만 원씩 주라고도 했는데도 지금 얘가 안 주고 있으니까, 그럼 아무리 법정지상권이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이 지상권을 일방적으로 소멸 청구해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자,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그 2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따지냐 그 문제예요. 판결로 치료가 액수됐으니까 판결 이후부터 따져서 2년이냐, 아니면 판결 전후 합해서 2년이면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자, 보니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이 돼야지만이 소멸 청구할 수 있다가 틀린 얘기가 돼요, 이것은. 이건 판결 이후에 따져가지고 2년 이상이 되는 게 아니라 판결 전후 합해서 2년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취득했고, 자, 그래서 이제 치료 액수가 결정되지 않아서 치료를 주진 않았지만 판결로 치료 액수가 결정되면 이 판결의 효력은 소급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해서, 자, 요거는 우리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거하고 대비할 판례가 아주 자주 나왔던 게, 너무 자주 나오고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아서 정리 안 드렸어요. 자, 이제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을이 치료를 주기로 했는데, 자, 치료를 잘 주다가 1년 연체를 했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넘겼어요. 그럼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고 토지 양수인이 나올 텐데, 그럼 당연히 지상권 물권이니까 얘한테 이제 치료 줘야 되겠죠. 근데 얘한테도 치료를 안 주더란 얘기죠. 그러면 이 토지 양수인은 열받으니까 이제 지상권 소멸 청구 들어가줘야 되겠죠.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 양도 전도 1년이 연체됐고 양도 후에 1년 연체돼서 합해서 2년일 때 양수인은 소멸 청구할 수가 없죠. 이거는 토지 양수인이 소멸 청구하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해서만? 양수인에 대해서만 2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것이 의미가 조금 약간 다르죠. 이건 판결인데 판결 전후 합해서 2년이면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비교할 판례가 토지
양수인이 나왔다 그러면 토지 양수인은 누구에 대해서? 양수인에 대해서 2년 이상 연체됐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숱하게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정답이 됐어요. 이거는. 양도 전후 합해서 그럼 틀려 이거는. 근데 판결 나오면서 법정사건 나오면서 판결 나오면 판결 전후 합해서. 자,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렸고요. 자, 5번은 치료는 약정사항이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나중에 치료 올려달라고 청구권 발생할 수 없죠. 자, 6번 들어갑니다. 이제 오지선다가 아니라 쭉 지문 정리니까. 법정 지상권에 관한 치료가 아까 다 보셨어요. 뭐 협의든 법원에 의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면 법정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연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치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7번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자, 이제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됐어요. 근데 남의 땅 위에 지금 자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땅이 더 필요하죠. 그럼 지상권자는 일단 뭘 청구한다?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지상권 설정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틀렸지. 아니, 구조가 갱신 청구하면 거절하게 되면 매수 청구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게. 거절할 수 있죠. 이건 형사권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구조는 굉장히 자주 보잖아요, 이게. 토지 임차인에서도 또 나올 거고. 끝났을 때 그 남의 땅 위에 지상물이 있으면 일단 뭐 청구하고, 갱신 청구하고, 뭐 했으면, 거절했으면 매수 청구. 그럼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형사권이니까. 거절했다 하더라도 이건 매매계약 성립이 되는 거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7번 틀렸고. 자, 그러면 이런 권리를 지상권자나 임차인에게 인정해 준다는 것은 결국 남의 물건, 남의 토지를 빌린 사람이 좀 약자라고 보는 거죠.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그러면 빌린 사람도 할 일을 해야죠. 지상권자가 지료연체를 위해서 소멸 청구돼서 소멸이 됐다 그러면은 채무 불이행이 끝난 거죠. 매수청권 행사할 수가 없죠. 토지 임차인도 마찬가지죠. 토지 임차인을 이거 갖다가 그대로 쓰게 되니까 똑같은 얘기가 돼요. 자, 9번은 분묘기지권, 9, 10, 11은 전부 다 이제 분묘기지권인데 그냥 하도 오래 안 나와서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냥 9번만 간단히 보시고, 분묘기지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취득하게 되는데, 그럼 지료는 당사자 약정에서 정하면 돼요. 근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다 그러면 지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하고 7번. 잡으시고. 자, 47번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기본 구조는 잡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겠죠. 일단 두 가지 전부 다 같았다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해 주는 건데, 문제는 같은 시점이 법정지상권 그러면 이제 저당권 실행으로 하는 거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잡으시고. 자, 그렇게 이제 기본은 잡고 그거 가지고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성립되지 않는 거, 자, 나대지, 그 다음에 함께, 매수, 양도, 뭐 이런 얘기. 즉, 이 함께라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의를 얻어 승낙을 받아, 이런 얘기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공동 저당권이나 공동 근저당권 나오면, 자, 찾아서 읽다가 건물을 신축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성립되지 않는 거다 해가지고 공식처럼 해서 찾아서 들어가죠.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따지기가 어렵고 또 따지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공동저당권에서는 건물 신축 얘기가 안 보이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1년 내내 이거 했어요. 1번 보니까 공동저당권 보이니까 읽어봐야죠. 새로 뭐가 돼요? 축조. 이게 신축이죠. 그럼 성립되지 않는다. 자, 2번은 미등기 건물 대지와 함께 매수했죠.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지. 빡 뒤로 가야죠.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험 보면서 이렇게 노란선으로 된 것들이 딱 보여야 된다고. 시험지도 저렇게 색칠했으면 좋겠죠. 그럼 어쩌냐, 전부 다 검은색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민법,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민법 문제는 다 지문 안에 답이 다 힌트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 이제 그거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찾아. 그것만 잘 찾아 들어가면 기본적인 점수 이상은 다 맞습니다. 자, 9번은 저당권 설정 당시인데,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야 되죠. 근데 건물은 없고 건물이 뭐 중이에요? 건축 중. 이것도 뭐 많이 우리가 이제 보셨던 얘기인데, 자, 이때도 법정사건은 성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아예 건축 중 그러면 성립할 수 있다 잡으시면 되고. 자, 4번은 토지 소유자 중 1인이 공유 지분 과반수에 뭘 넣어도 동의를 넣어도, 자, 그러면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겠죠. 4번 틀렸죠. 자, 5번은 이제 또 공유에 대한 얘기인데, 공유지상 얘기 나오죠.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갔는데, 이 공유 또 법정상권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공유까지 섞어 들어온다. 그럼 역시 이것도 공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해드릴 테니까, 공유 얘기 나오면 그 공유를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일단 구별하셔서 문장 속에서 건물 공유 얘기가 나오면서 법정사건 얘기 나오면 이건 다 성립하는 걸로 정리를 하세요. 근데 토지 공유가 나오면은 이건 둘로 나눠가지고, 자, 계속 또 이것도 읽어보셔야 돼. 자, 읽어보셨다가 이제 그 토지, 대지죠. 어차피 위에 건물이 있을 때. 대지 분할로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성립이 돼요. 그 외에는 그게 안 나오면 이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외워놓으시는데 또 문제 지문이 나오면 또 틀리시더라고. 뭐냐면 못 찾아요, 이게. 건물 공유, 토지 공유를, 특히 토지 공유를. 왜? 이렇게 꼭 나와줘야 여러분이 이제 좀 찾던데, 이렇게 나오면 못 찾으시더라고. 뭐라고 썼어요? 공유치. 그럼 이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땅 공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찾으라는 얘기죠. 그쪽 읽다가 공유 대지 분할 나오죠? 그럼 성립한다, 이게. 그러니까 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구조인데, 토지 소유자 중 1인이 공유 지분을 했으니까 이것도 뭘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대지 분할 얘기가 없죠? 예, 그러니까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거기에 또 우리 포인트가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또 더 이제 곤란할 수 있겠지만. 건물 공유는 무조건 그냥 다 성립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공유 나오면. 그래서 공유 나오면 그렇게 들어가시고. 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공유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이제 명의시탁에서도 이제 보실 텐데, 그냥 공유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는 다른 얘기죠. 예.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것은 한 필지 토지를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기로 하면서, 그러면 등기도 각자 단독 소유하려면 분할해가지고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해서 각자 단독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귀찮으니까 등기는 무슨 등기로? 공유로 등기해 놓은 것을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구분 소유적. 건물도 구분 소유해서 집합 건물이 나오는 것처럼 땅도 이런 식으로 구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 관계는 법률 관계가 지들끼리는 각자 단독 소유하는 걸로 보고 특정 부분을, 외부 제3자의 관계에서는 무슨 관계로 봐요? 공유관계로 보죠. 그 구체적인 것은 이제 뒤쪽에서 배우시기로 하고, 그럼 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나오면 항상 지문 5개 중에 만일 그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관습상 법정사건이 성립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지문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건물을 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건물 짓는데 기본적으로 법정사건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죠. 그럼 건물을 자기 특정 부분에 건물 졌다는 얘기가 나오면, 갑이 자기 특정 부분에 건물 졌으면, 자, 땅도 누구 거 갖고 건물도
갖고 그랬다가 달라지고 하면은 당연히 이것은 성립되는 거죠. 근데 갑이 자기 특정 부분이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땅은 을 건데 건물은 질 거죠. 이건 출발부터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나오면서 법정상권, 감수상 법정상권 오면 어디다 건물 신축했느냐 그거 따지면 돼요. 여기 보니까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죠. 예. 자, 갑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그럼 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건물 졌으니까 건물과 토지도 다 갑이 가졌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취득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이 아닌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유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유 나오면 건물 공유, 토지 공유 나눠서 건물 공유 나오면 무조건 성립한다. 토지 공유를 얘기하면은 뭘 찾느냐면 대지 분할했다는 얘기를 찾으면 돼요. 자, 7번은 이제 관습상의 법정사항권 얘기인데, 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사항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죠. 강행 규정이니까. 하지만 관습상 법정사항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건물만 양도하면서 그럼 같았다가 달라지면서 그럼 당연히 달라졌으니까 이 건물을 양수받은 사람은 그 대지에 대해서 관습상 법정사항권을 취득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왜 굳이 대지에 대해서 뭘 했어?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안 해도 뭘 가지고 지상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 토지를 지상권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임대차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취득한 법정사건은 포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림 안 그래도 되겠죠? 예. 자꾸 문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뽑아내시라고요. 문장 안에 답이 다 있다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 다 보이는데 자꾸 엉뚱한 데 가가지고 찍고 그래. 예. 그래서 각각의 지문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색을 해놨으니까 자꾸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도 표시를 해가지고 자꾸 보시라고. 자, 이제 8번하고 9번.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난 이후의 문제죠. 자, 두 가지만 가지고 정리합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알 거라고 보고. 자,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때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지,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그렇게 돼.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럼 대항은 이미 자기가 취득했으니까 누구한테든 지상권 물거니까 대항할 수가 있죠, 등기 없이. 이게 8번 얘기예요. 법정 지상권자는 이미 지상권 취득했죠. 그럼 이 사람 명의로 아직 등기가 안 됐죠. 근데 그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이 사람은 지상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등기 없이도 그 지상권 취득 당시 소유자부터 토지를 양수하는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지, 대항은. 근데 9번은 관습상 법정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또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만 뭣도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을 제3자에게 뭐 했나요? 처분해, 처분. 그럼 건물 처분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정상권도 처분돼야 되겠죠. 자, 그럴 경우 제3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법정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나요? 아니지, 이건 처분하는 거니까 지상권 물거니까 이전 등기 해야지, 이것은. 자, 법정지상권은 이미 취득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 취득했으면서 건물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넘긴다. 그럼 기본적으로 아무 얘기 없으면 건물 매도의 계약에는 지상권도 양도하는 합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의 가지고 있던 지상권도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냐, 그 얘기지. 자, 이 지상권이 지금 처분되는 거니까 이때는 얘가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넘어가는 거지. 얘는 건물 소유권 취득했다고 지상권까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자, 되셨죠? 하지만 8번은 그게 아니라 을이 지금 법정상권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병한테 넘어간 거죠. 그럼 얘는 등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지상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지상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면 누구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데 얘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꼭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대항은. 하지만 처분은 등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구별 잘 하시란 말이에요.